못 잊는 내 안에 가슴에 산 그때 그 여자 그만해 이전에 다들 말을 하지만 사랑을 몰라 하는 말이다. 나라는 남자의 사랑은 이별에 지지 않는다. 이 한 몸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다. 언젠가 그 여자 내게 돌아올 테니까 그 누구도 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 아직도 조금도 밉지 않다. 나 혼자 두고 가 나쁜 그때 그 여자 한심해 미련해 손가락질 해도 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다. 나라는 남자의 사랑은 이별에 지지 않는다. 이 한 몸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다. 언젠가 그 여자 내게 돌아올 테니까 그 누구도 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 보고 싶을 때도 미칠 것만 같아도 한 잔 두 잔 마시고 견디고 눈물이 흘러도 다 예술잔에 담아서 넘기면 되니까. 태어나서 너보다 더 좋은 사람 없으니까. 남자의 사랑은 이별에 지지 않는다. 이 한 몸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다. 언젠가 그 여자 내게 돌아올 테니까 그 누구도 그 여자를 사랑하지 말아라.
같은 하늘 아래 더 이상 함께 할 순 없어도 행복하기를 다만 잊지 말아요. 나예요 그댈 위한 사랑. 함께한 많은 시간들이 가슴에 남아 비가 되어 내리던 날 떠나버린 그대를 더 붙잡지 못한 내 못난 사랑이 너무나 가지고 가주기를 잊혀지기 위한 이별은 아닐 테니 같은 하늘 아래 더 이상 둘이 될 순 없어도 행복하기를 다만 잊지 말아요. 나예요 그댈 위한 사랑. 그걸로 좋게요. 내 사랑은 그대뿐이죠. 나 사랑할 사람 그대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그대입니다. 보내야 하는 사람 그대입니다.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 보내야 한다면 보낼 수밖에 없다면 여기서 난 놓아줄게요. 가야 한다면 가세요. 지금부터 혼자만의 사랑이죠.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내 가슴이 그대가 내 맘에 달려간으로 그대를 원해요. 내 심장이 내 가슴이 눈물이 많아요. 돌아오라고 그대 날 사랑하긴 했나요? 그대 날 추억하긴 하나요? 그대 내가 보고 싶긴 하나요? 그대 내 생각은 해본 적 있나요? 난 아니라고 했어도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가야 한다면 가세요. 지금부터 혼자만의 이별이죠.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내 가슴이 그대가 내 맘에 달려간으로 그대를 원해요. 내 심장이 내 가슴이 눈물이 많아요. 돌아오라고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파. 혼자만의 착각인가 봐. 혼자만의 이별인가 봐.
나 혼자만의 사랑을 했나봐. Everyday night I fly to you. 투명한 날개를 달고서 너라는 하늘을 향해서 I dream of you, I long for you. 한마디만 말해주면 돼. 삶에 지쳐서 가끔씩 울고 싶을 때 힘이 되는 널 생각해.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날 누르고 다 알겠는데 너를 잃게 될까봐 널 보면 말문이 막혀 마음이 아파와 너에게로 내 품속으로 날고 싶어. Oh, yeah. 이제 우리 함께 날아볼까.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볼까. 사랑이야 쉽지만 힘든 이 말 사랑해. 내 눈에 내 맘에 가득한 한마디. 투명한 날개를 달고서 너라는 하늘을 향해서 I dream of you, I long for you. 그 한마디만 말해주면 돼. 참 어색하지만 내 맘은 너를 향해 가고 참 우습지만 너를 사랑한단 말 시간이 멈춰 말은 못하고 내게 이제 마음을 열어 말을 해줘. 이제 우리 함께 날아볼까.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볼까. 사랑이야 쉽지만 힘든 이만 사랑해 내 눈에 내 맘에 가득한 한마디. 처음부터 그랬었나봐. 바보 같게도 어렵게만 생각했나봐. 너의 하늘이 내게 뭐게만 느껴졌어. 이젠 사랑이란 날개를 달아. Every night I fly to you in your dreams. 이제 우리 함께 바라볼까. 사랑이야 쉽게 하기
알 수 없는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네.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아. 어차피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잘 알고 있어. 괜찮은 목소리로 나에게 툭 건네본다. 참아왔던 그 눈물이 흐려진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 그대로 조금만 더 가면 돼. 언젠가는 달을 끄고 나의 별을 향해. 모두들 원하고 또 원하지만 어차피 이룰 수 없는 수많은 바람들, 헛된 욕심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나에게 툭 건네본다. 참아왔던 그 눈물이 흐려진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 그대로 조금만 더 가면 돼. 언젠가는 달을 끄고 나의 별을 향해. Why would I try to be the same? 처음부터 내 모습은 그 어떤 누구와도 같지 않은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봐도 시간이 멈춰 흐르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 그대로 조금만 더 가면 돼. 언젠가는 하늘 끄고 나의 별을 향해. 나의 별을 향해. 저만치 그녀가 떠나요. 마치 바쁜 사람처럼 아쉬운 맘에 한 걸음도 되지 못한 나를 두고 인사까지 잘했는데 눈물은 감추지 못해. 싫단 걸음을 억지로 재촉하는 날 그땐 모르죠. 돌아보지 마.
손잡고 걸었던 이 길은 등을 진 채 걷고 있죠. 작은 눈물에 흐려지는 그대 모습 마지막이죠. 돌아보지 마요, 계속 걸어요. 울먹이에 그대를 보며 다시 나 그대를 안고 싶어. 달려갈지 모르니 사랑하세요. 누구든 다시 행복한 그대를 보며 이 맘 정리하기 더 쉬울 테니 나를 도와줘요. 어디로 가는지 걷고 또 걷죠. 어쩌다 우리 이별까지 온 건지 난 모르겠어요. 자신 없어요. 그대 없는 그 사는 쉴 새 없이 드는 후회 속에 아파하며 살 텐데 돌아봐줘요. 한 번만 다시 반가운 그 목소리에 용기 없는 내 발이 멈추도록 나를 불러줘요. 아직 사랑해요.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나빠서 그저 이렇게 널 보고만 있어. 나의 지친 마음도 나의 깊은 상처도 오랜 기억처럼 잊었었나 봐.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 너에게만 매달리게 돼. 너 이렇게 하지마. 내 심장이 너를 부르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슬픈 나의 모습도 슬픈 너의 눈빛도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려나. 거친 바람 소리에 귀를 막아보지만 너를 보는 눈은 막을 수 없어. 같은 하늘 아래 너와 난 다른 곳을 보고 있나봐.
자격조차 없는 나인걸.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너를 기억해. 어느새 너는 나의 그림자처럼 지워도 나의 곁에서 자꾸 맴돈다. 자꾸 사랑이 이제 나와 닿을 수 없게 점점 멀어져 가네. 너를 볼 수 없는데 나의 사랑이 이제는 보잘것없어서 나를 벗어나려 해. 나를 밀어내려 해. 너를 부른다. 더는 닿을 수 없니. 너를 부른다. 이 마음이 닿을 수 있다면 지쳐 쓰러질 듯 내게 돌아와. 다시 널 위해 웃어준 나에게로 돌아와. 사랑이 이제 나와 닿을 수 없게 점점 멀어져 가네. 너를 볼 수 없는데 나의 사랑이 이제는 보잘것없어서 나를 벗어나려 해. 나를 밀어내려 해. 너를 부른다. 더는 닿을 수 없니. 너를 부른다. 이 마음이 닿을 수 있다면 지쳐 쓰러질 듯 내게 돌아와. 다시 널 위해 웃어준 나에게로 돌아와. 너를 부른다. 내 맘 들을 수 있니. 너를 부른다. 내 마음이 닿을 수 있다면 지쳐 쓰러질 듯 내게 돌아와. 다시 널 위해 웃어준 나에게로 돌아와. 아침이 오는 소리에 난 잠이 들어요. 오늘도 역시 그대 날 잊고 보냈었는지 그렇게도 쉽게 괜찮을 수 있는지. 항상 변함이
없었던 그대 떠나간 게 믿을 수 없어 힘들었죠. 그냥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잊혀갔겠죠. 사랑한단 말조차도 소용없겠죠. 미안해요 이기적인 나였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곁에만 두려 했었던 걸요. 그래요 날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죠. 사랑한다면 그대가 언제나 행복해야죠.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일 테니까. 괜찮아요 이대로 있을게요. 당신과 상관없이 그냥 홀로 지킬 수 있는 걸요. 사랑해요 정말 한순간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 없는 빈자리도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일 테니까. 그래요 난 바보 같지만 우리 지난 기억들 간직하며 홀로 지키고 있을게.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일. 오늘 잊진 않은 너에게 문득 느껴져 아주 두려웠던 순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면 숫자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또 하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또 도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 기법 강의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계속해 뭐 잊지 않고 참여를 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이제 또 바쁘셔서 또 함께 공부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주말까지 토요일 어제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떤 그 특별한 그 기법 강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뭔가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선은 방송을 뭐 계속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또 나름대로 기술을 또 습득하신 거고요. 뭐 워낙 바쁘셔가지고 시청이 좀 안 되신 분들 또는 오늘 처음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월요일부터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그 망하지 않는 기업을 싸게 사라라는 어떤 마디 분석법, 그리고 화요일은 파라볼릭이라는 보조 지표를 이용을 해서 기술적 분석을 모르고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수요일 실전 투자, 이것만 알면 된다. 이거 가격에 대한 어떤 메리트 어떤 식으로 발굴하느냐.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그 최대 주주 지분 분석하는 방법,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웠고, 지난 금요일은 또 마법의 중심선에 대해서 또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안 돼서 이제 확인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요, 녹화 방송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녹화 날짜별로 제가 월요일은 9시, 화요일 9시, 네, 수요일 뭐 장중에도 방송했지만 야간 방송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기법 강의를 했고요. 이제 목요일 8시, 금요일 8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드렸었던 기법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한번 실전에 잘 활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좀 그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역배열 상태에서는 뭐 급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배열 자체가 역배열도 아니고 정배열도 아닌 3, 뭐 10, 30, 20 요런 자리는 좀 불확실성하고, 네, 이제 10, 20, 30이 되면은 그러면 뭐 이거는 100% 확신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적극성을 갖고 어느 정도 매매해도 되는 자리죠. 크게 증시 자체가 급락으로 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나, 그거는 이제 큰 그림상의 흐름이고,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정배열화가 되면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보통은 눌림목을 줬다가 합니다. 눌림목을 살짝 눌림목을 줬다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 온다는 쪽으로 시장을 분석하지 마시고 리스크적인 측면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제 정배열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약간의 눌림목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정배열화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떨어질 수가 있고 여기서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떨어지는 거는 이제 매 한 가지긴 하지만 요런 자리는 이제 배열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배열이고, 요런 자리는 배열 자체가 긍정적인 배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가 급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열이고, 지금은 잠시 잠깐 눌림목이 올 수도 있는 배열이고, 눌림목이 와도 이제 크게 의미는 없다, 이 얘기죠. 그쵸? 네. 우리 주인공 버프님께서 눌림목이 온다는 거는 그냥 조정만 온다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사실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눌림목이 온다는 건, 그러니까 눌림목이 올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눌림목이 온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단순 조정만 온다는 거냐? 그러니까 눌림목은 많은 분들께서 시장 빠지는 것을 굉장히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눌림목이 온다고요? 뭐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선 이게 뭔가 특별한 일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신다 숫자 1번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네, 크게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정비열화가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굳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이제 떨어질 때를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정별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역별 상태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이거 기회구나. 야, 이거 기회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크게. 그런데 이제 정별화가 된 상태에서 변동성이 오게 되면은 싸게 살 수 있는 찬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그런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사실 누구나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이 좀 올라가도 별 볼 일이 없고, 또 시장이 또 빠지면 또 빠지는 대로 또 타격을 입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이 상승장일 때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내주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리스크가 좀 제한적인 그런 매매를 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매매 방법을 바꾸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수익이 안 나면 그 방법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전에 제약바이오 가지고 손해를 봤지, 뭐 남북경협주 가지고 손해를 봤지, 내가 그리고 나중에 수소차를 가지고선 나중에 뭐 4차 산업을 가지고 나중에 대선주를 가지고 손해를 봤지, 제약주로 손해를 봤다라는 것은 성장성에다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나중에 수소차로 눈길이 가도 결국에는 성장성, 나중에 대선주로 갈아타도 성장성, 결국에는 성장성을 중점으로 매매한 그런 전략은 돈 번 케이스가 없고 돈 번 주식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잠시 잠깐 뭐 수익 냈다고 다들 자랑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잠시 그때뿐이라는 것은 이제 훗날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잘된 케이스를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중에 다른 테마가 탄생이 돼서 그 종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인생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주식 인생. 결국에는 성장성을 가지고선 매매를 많이 하세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제 손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성을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적으로 그래도 한 번은 뭔가 맞아떨어지겠지라는 기대감. 근데 그 한 번이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매매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꾸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기법 강의를 좀 진행을 해드리면서 뭐 좋은 종목을 싸게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못하신 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이거는 저는 확신하지만 지금 그 누군가의 그 리딩을 받고 있는 그 전문가들 실력보다는 솔직히 100배 이상은 실력이 느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대로만 공부하시고 실천하시면은 주식이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또 공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은 자,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느 정도 다 했고 당장 내일부터 종목을 매매해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어렵냐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게 쇠뇌가 돼서 어렵습니다. 쇠뇌가 돼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식으로 쇠뇌가 됐냐면 주식은 투자다. 이렇게 쇠뇌가 됐죠. 이것도 쇠뇌가 된 거죠. 이제 주식은 투자다.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쇠뇌가 됐죠.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면은 주가가 오른다. 성장성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어떤 그 쇠뇌가 되어서 언론 플레이에 쇠뇌돼서 수익을 못 내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사례, 실적이 좋아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 대세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는 2200개 종목들 가운데서 단 5%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5%가 뭡니까? 그 이하인데 그 소수의 특징적인 종목을 가지고선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근데 잡주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성장성이 좋으면 올라간다. 성장성이 좋으면 잘 간다. 라고 이렇게 쇠뇌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4대강이라는 이슈가 터져서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매매해서 손실을 받고 스마트폰이라는 종목이 탄생을 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과거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는데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 손실을 받고 제약바이오라는 엄청난 이슈와 성장성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손실을 받고 4차 산업이 앞으로 대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는 명분으로 4차 산업 관련주를 들어가서 손해를 받고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질 때는 중국 수혜주, 즉 뭐 대부분의 한 7-80% 정도가 지금 현재 중국 수출이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이제 그거는 프로테지가 달라요. 그 분기마다 뭐 60에서 80% 정도 거의 화장품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노래하는 건데 화장품이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거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작사를 놨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역사적인 그죠? 네. 그러면 뭐 급등 나오겠지. 그래서 또 물려 계시고 뭐 지금의 대선주, 지금의 수소차도 머지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즉 다시 말해서 성장성을 가지고선 4대강 시절부터 그러니까 정책 테마주가 처음 생겨난 게 이제 4대강 그 이명박 관련주 테마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책 관련주였었죠. 그 전에는 이제 기술적 그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마가 그런 테마밖에 없었죠, 사실. 근데 지금까지 이 4대강 테마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분들이 성장성을 외치고 노래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처음부터 그거를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처음부터 이제 엉터리 지식을 이제 흡수를 시킨 거죠. 그 엉터리 지식은 누가 가르쳐 줬냐면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증권사 또는 전문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우리 메이저 증권사들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거 다 성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뭔가 있겠지, 뭔가 좀 더 아는 사람들은 뭔가 있겠지 싶어서 그 사람들을 믿고 투자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이제 돈 깨먹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차라리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오히려 수익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오랫동안의 투자자분들이 이 잘못된 이 습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거를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의를 했던 내용 가운데서 이 기법 안에는 성장성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쵸?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었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재무제표 또는 가격 메리트 또는 최대주주 지분과 관련된 거, 이런 게 조금 더 압도적이죠. 뭐 그게 압도적인 게 아니라 사실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제가 언급을 안 드렸죠. 왜냐하면 성장성이라는 것은 뭐든지 올라가서 성장성이 터지기 때문에, 성장성이 터지고 나서 물론 더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죠. 그냥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우리가 따지고 들 것이 아니죠. 왜냐면 예를 들자면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더 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위험하게 수익을 내봤자 나중에 다 토해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한다면 내가 안전한 종목을 사서 내가 수익을 낼 거냐, 위험한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토론할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토론할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민거리라고 한다면 좋은 거와 좋은 게 있을 때 둘 다 좋아요. 우리가 좋은 거와 좋은 거가 있을 때 우리가 토론이라는 걸 하는 거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살까 고민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가 안 좋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고민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이 더 잘 가기도 하는데 뭐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우리가 주제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내 목적은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내는 거, 내가 주식 투자를 즐겁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즐겁게 주식 투자를 한다면 차트를 보는 그 시세를 자주 보시면 안 돼요. 시세 차트를 자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즐거운 투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커피 마실 여유도 없죠. 그 순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시간조차도 내기가 쉽지 않다.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투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많이 올라가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또 그 종목만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종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좀 많이 밀었던 종목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대주전자재료가 한 800%, 대한광통신 요게 600%, 테라젠 이텍스가 300% 정도, 서울식품이 한 250% 정도, 그리고 셀바이오텍 요거는 1000% 이상, 왜냐면 이거는 3000% 정도 이상인데 끝까지 수익을 못 낸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0% 이상.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에 뭐 수없이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들, 뭐 코나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종목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제가 당시에 추천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바닥주였단 말이죠. 바닥주였고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았고 성장성에 성자도 없었어요. 전혀 성장성이 없었죠. 성장성이라는 내용들 자체가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그 VIP 고객님들하고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세급 등주 4종목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요건 이제 사고팔고를 또 병행하는 비중이 또 따로 있고 뭐 지겹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또 단기 검색기를 또 이제 같이 적용을 시키면서 매매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추천해드린 종목 가운데서 재무제표가 부실한 종목은 일단 한 종목도 없고 올라간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닥주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올 수익입니다. 올 수익? 근데 올 수익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 수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익 실현을 한 거기 때문에 올 수익 아니냐. 내가 종목을 사서 물려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올 수익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그냥 손절을 안 쳤으면 그냥 뭐 손절 없는 거지, 손절 안 친 거지, 때가 되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 수익 무손절 이제 일단은 거의 뭐 저희는 뭐 빠르면 하루 이틀이고 늦어도 일주일 정도 안에는 거의 평균 하루 이틀이고 거의 평균 하루 이틀 만에 올 현금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올 수익 무손절 올 현금화거든요. 저희가 대세급 등주 4종목 단기 검색기. 근데 이 대세급 등주는 제가 이건 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확정적인 단어를 쓸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제 주관적으로는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300에서 500% 정도 이상은 갈 것으로 좀 예상하고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은 한 100에서 200% 정도밖에 안 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종목 가지고 치고받고 계속 하고 있다라고 제가 2018년도 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요. 네, 뭐 수익이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1월장 끝나는 시점에서 이미 저희는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한 달 동안에. 네, 뭐 거의 들어오시자마자 한 거래일수로 봤을 때 5일 안에 거의 대부분이 뭐 1년 회비는 거의 다 나왔으니까 1년 회비는 거래일수 5일 동안에 거의 대부분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강조드렸다시피 A라는 종목이 있고 이제 B라는 종목이 있어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A라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도 좋고 바닥주예요. 재무제표도 좋고 바닥주고 최대 주주가 지분까지 늘리고 있어요. 심지어 재무제표도 좋은 회사, 가격적인 메리트도 저평가, 거기에 최대 주주가 매수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을 통해서 내가 정말 즐거운 주식 투자를 할 거냐, 이것저것 막 수시로 그냥 계속 시세 차트 보면서 그럴 필요 없이도 그냥 딱 목표가 걸어두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뭐 빠르게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빠르게 수익은커녕 돈을 깨먹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한 방은 있겠지라고 하면서 3년 연속 적자인 뭐 신라젠 같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든지, 아니면은 3년 연속 적자인 수소차인 EM코리아 가지고 매매하실 건지, 아니면은 유시민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고, 나 대선 출마 안 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 주식시장에 내 테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사기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주를
그냥 차트 보고 그냥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B를 선택하고 계신 거죠. B.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B를 선택하고 계시죠. B를. 재무제표도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고 차트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생각 잘 안 하시고 심지어 아니 대놓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매매를 하시고 최대주주 지분 분석 그거는 뭐 아예 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낼 거라고 예상했지만은 수익은 아예커녕 돈 깨먹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종목 싸게 사요. 재무제표 좋은 종목 가격 많이 빠진 저평가 거기에 최대주주가 지분 분석까지 하고 있는 그런 지분을 늘리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 매매해서 아직 현재까지 올 수익 무손절 올 현금화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넘도록 저희는요 요거 가지고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만. 그러니까 메인은 저거예요. 단기 검색기도 물론 있거든요. 예, 단기 검색기도 있는데 얘도 이제 다 이 올 수익이라는 것은 얘를 포함 또 단기 검색기를 포함 얘를 포함입니다. 그냥 대세급등주만 올 수익 무손절이라는 게 아니고요. 단기 검색기 비롯 대세급등주까지 포함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단기 종목은 제가 하루에 한 두세 종목 정도 드리고 네, 하루에 두세 종목을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손실이 안 나요. 중요한 거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전략이거든요. 단기 검색은 제가 한 2시 30분 정도 2시 정도에 추천을 드리는데 한 번도 손실을 내본 적이 올 수익이고 평균 수익률은 평균 상승 기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오늘 사서 내일 또는 내일 모레. 그게 하루 이틀이에요. 예, 늦어도 뭐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늦어도 거의 평균 80% 이상은 거의 내일 팔거나 내일 모레 팝니다. 근데 그 종목들도 심지어 단기 검색기 종목들도 부실주 하나도 없고 거의 다 바닥주예요. 아니 안전하게 편안하게 좋은 종목 가지고서 고민해서 수익을 내야지 아니 위험한 종목들 가지고서 고민해봤자 그게 돈이 벌리냐 이거죠. 돈이 안 벌리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네 종목밖에 매매를 안 하냐라고 하시길래 한 말씀 드리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포착하게 되면 회사도 좋고 지분 분석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걸 대세급등주로 제가 선정을 합니다. 대세급등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이 종목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해요. 얘를 가지고 이런 종목을 한 여러 종목들 지금은 저희가 한 4종목 가지고만 매매하고 있는데 그 4종목 가지고만 사고 팔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가입하신 회원님들이나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나 종목은 똑같이 매매해요. 올랐다 떨어졌다 사고 팔고 계속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50% 정도 올라간 자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50%가 올라간 거고 이제 최저가를 기준으로서는 한 800% 정도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주가 상승률이 한 150% 정도가 나왔다면 이것을 활용을 잘하면요. 활용을 하면 이게 300%에서 한 400% 정도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실수익은 그 정도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에요. 불필요한 시간. 이런 자리는 사실 불필요한 자리죠. 어차피 떨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굳이 불필요하게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샀다 팔았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한 150% 정도가 상승률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제 300~400% 정도는 나오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그 새로 오신 회원님께서 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료 방송에서 이제 저희 방은 대세급등주를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떤 종목은 한 40-50% 정도가 나왔다. 매매를 활용을 잘했으면 이런 말씀을 듣고 들어오신 거죠.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회원님들은.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와서 종목을 받아요. 들어와서 종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실제로 올라간 거는 이게 20%밖에 안 돼요. 박 대표 언제 종목 추천했어요? 아, 저희가 최초에 여기서 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원님께서 계산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추천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가 20%인데 그러니까 20%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40-50% 정도 수익을 냈나요? 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사기꾼이 돼버리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주가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안 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것을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 정도밖에 안 가는데 100%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도 JNK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6번인가 넘게 추천드렸는데 JNK 히터를 몰라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추천했어요. 한 5-6번 정도 추천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많이 갈 거다. 많이 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 이게 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100% 정도 이상 가지 않겠는가 확정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100% 이상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150%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분명히 당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게 100% 정도가 올라가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한 200-300% 정도 수익은 나온다. 실질적으로 상승은 100%지만 이게 수익률은 실수익은 이게 한 100%에서 한 200%에서 한 300%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면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면 안 된다. 가파르게. 각도 자체가 수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나서 한동안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한동안은요. 한동안은 등락이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익 좀 보고 계시겠지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왜냐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고팔고를 하냐면은 그냥 종가에 계속 사요. 종가에 팔았다가. 그러니까 무슨 냐 여기서 종목을 사면 다음날 10%가 올라가잖아요. 자 10%가 올라가잖아요. 자 이익 실현해요. 종가에 다시 들어가요. 다음날 18%가 올라가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10% 올라가고 18% 올라가요. 자 종가에 또 사는 거예요. 이익 실현하고 종가에 다시 들어가요. 다음에 12% 올라가잖아요. 네. 저 이런 식으로 매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올라간 게 별로 없지만 이거를 활용을 잘하면 요 안에서도 30% 이상의 수익이 나요. 이게 기술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숫자 3번. 이해가 되셨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거든요. 사고팔고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확신. 주식이라는 거는 확정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름의 주관적인 어떤 분석으로 봤을 때 확신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주식이 확신이 있었을 때나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신라제는 오늘 또 욕하는데 이런 종목 가지고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여기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았잖아요. 제가 뭐 이미 이거는 뭐 이미 2018년도 초에 제가 말씀드렸고 최대 주주 지분이 축소가 들어갔어요. 이제 정리를 했죠. 최대 주주가 지분을 좀 줄였죠.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이익 실현한다고 그러면서 호재를 내보냈죠. 제약바이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최대 주주가 지분까지 줄인 회사
최대주가 지분까지 줄였어요. 주식은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이 무슨 확신이 있어서 사고팔고를 합니까? 네? 안 떨어지면 다행이지. 안 빠지면 다행이지. 네? 안 빠지면 다행이지. 네? 근데 지금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만은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데. 진짜 나쁜 놈들, 주가 올랐는데 최대 주주가 파는 거 보면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 주가가 올라가서 파는 게 정상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거울 속 괴물님, 아니 그럼 최대 주주는 그러면은 무조건 손실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도대체, 아니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데 뭐가 나빴어요? 나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도 최대 주주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은 손실복을 팔아야 돼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네?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지금 고대의 유물님께서 주가를 조작하는 놈들이 나쁘다라고 하셨는데,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최대 주주가 나쁜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뭐 최대 주주가 그러면은 내 주가에 연루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최대 주주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정직한 최대 주주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누굴 욕할 게 아니에요. 누굴 욕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욕할 거는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최대 주주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최대 주주 분석을 안 하고 추천한 전문가가 문제지. 분석을 안 하고 추천한 사람이 문제지. 최대 주주가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최대 주주 지분 분석은 제가 해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사면은 피해자가 많이 생기겠다 싶어서 제가 2018년도 초부터 최대 주주 지분 정리했다. 나중에 주가 장기 하락 나올 거다. 거기에 재무제표도 안 좋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지분 팔고 제약바이오 거품 꺼지면은 이건 끝났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저는 그 분석을 해드려서 종목 추천 안 드렸고,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추천 준 사람들이, 이거 한두 사람이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무슨 얘기냐? 지금 저희 방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에 이제 제2의 대주전자가 재료가 될 4종목이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건 뭐 지겹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제2의 대주전자 재료가 될 제2의 대한광통신이 될 이 종목을 저희는 지금 현재 4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종목은 최대 목표가가 100% 200%이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은 좀 제외를 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지겹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제가 지겹도록 강조를 드렸었던 이유가 또 뭐냐면, 급등주의 70에서 80% 정도가 1년 365일 가운데서 상반기에 터집니다. 상반기에 종료가 됩니다. 나머지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의 대부분의 급등주들은요, 여기가 2018년도 1월 달이에요. 요 자리가 2018년도 1월 달.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2018년도 12월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급등주들은 상반기에 끝납니다. 상반기.
요 자리가 상반기입니다. 요 자리가 상반기에 끝나요. 그런데 수직 시세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시세는 거의 3월 말 안에 거의 끝나요. 뭐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3월 말 안에 끝나요. 3월 말 안에. 상반기 안에서도 상반기 안에 거의 3월 말 안에 종료가 되고, 나머지 후반부로 가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 기술적 반등이 투자자들은 급등이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급등이 나왔으니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겠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급등 시세는 거의 초에 터집니다. 거의 급등주대 대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지금이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였고 가장 좋은 찬스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급등주의 7, 80% 정도 거의 상반기에 종료가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3월 말 안에 또 대부분 종료가 돼요. 나머지 후반부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왔다 갔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대세 급등주로 이제 선정한 이제 4종목이 있습니다. 그 4종목을 저희가 12월 말부터 매매를 하고 있어요. 12월 말부터 지금 현재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해주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올 수익입니다. 네, 무손절이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다 수익이거든요. 한 종목 또 빠짐없이 다 수익인데 그 수익률의 거의 대부분 곱하기 한 뭐 이제 그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정도가 주가가 올라가면 보통 한 200~300% 정도 수익이 나와요. 보통 한 50% 정도가 올라가면은 한 80에서 한 150% 정도 수익이 나오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인데, 저희도 지금 굉장히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죠. 1월 한 달 동안에 거의 투자자분들 뭐 보면 대부분 뭐 한 5일 정도 돼서 거의 1년 회비는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일수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올 수익 무손절 상태인데,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게 올 수익인 상황이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회원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 지금 올 수익인데 지금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사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높게 사셔야죠. 처음에 산 사람들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탁 튀기 시작하면 이게 매매가 안 돼요. 탁 튀기 전에는 계속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제 생각이에요. 제 주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대주전자재료 뭐 800%, 대한광통신 600%, 뭐 서울식품 몇백 %, 거의 뭐 셀바이오텍 뭐 수천 %인데, 지금 저희가 4종목인데 한 종목은 제가 목표를 한 100, 많아봤자 그냥 최대로 봤을 때 많아봤자 100에서 200% 정도밖에 안 봐요. 최대로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실수익이, 최초 회원님들 수익이 이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네, 이제 회원님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 잡으신 분들, 뭐 일주일 후에 잡으신 분들, 어쨌든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한 10% 이상 정도 돼요. 한 15%? 뭐 대충, 네, 15% 정도 되는데, 딱 올려서 자랑들 하는데, 그것이 뭐 제가 하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취급받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아. 귀찮고 뭐하러 하고 있어. 어차피 회원님들이 알아주시는 거지 왜.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매매를 잘하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30에서 50%, 30에서 40%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수익은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최대 한 100에서 한 20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나머지 세 종목은 최대가 아니고 최소,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주관적인 거예요. 최소로 봤을 때 한 300에서 500% 정도 이상을 제가 지금 현재 목표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상승률, 그러니까 상수익률이 아니고요. 상승률이 어떤 건 한 20% 정도 되고요. 어떤 거는 한 10% 정도, 뭐 한 10%?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얼마 수익이 안 났어요. 뭐 한 5%? 뭐 정확하게 뭐 몰라요. 나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서. 네. 그 정도 되는데, 그럼 5% 수익 난 거는 지금 현재 실제로 5%밖에 수익이 안 나느냐? 실제로 수익률은요, 이거에 거의 한 3, 4배 정도를 보시면 돼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아요. 저희 방 종목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마인드가 많이 바뀌셨어요. 그냥 종목을 사서 무조건 급등이 나오면 다 좋은 줄 알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풍강도 이건 실패작이잖아요. 풍강이 실패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실패를 했냐면 이건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무료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는 왜 실패를 했냐면,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바닥을 찍었고 이 종목이 급등주가 될 거다. 급등주가 될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라. 우리 방에서 대세 급등주로 선정하진 않았다. 왜? 한 가지 조건이 빠졌기 때문에. 4가지 조건이 선정이 되면 대세 급등주, 3가지 조건밖에 선정 안 되면은 그거는 무료 방송 종목 추천으로 드려요. 그래서 풍강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100%가 올라갔어요. 100%가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매매한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소수밖에 없죠. 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한번 급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급등 나오면. 이건 그리고 제가 뭐 수백 프로 올라간다고 하지도 않았고, 이거는 얼마 안 올라갈 거다. 네. 많이 올라갈 종목은 아니다.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추천드렸죠. 우리 정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올라가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JNK도 마찬가지. 이것도 실패했어요. 150% 올라갔는데 이것도 실패했죠. 왜 실패작이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몇 번 못 해먹어. 이건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야 돼. 사고팔고가 안 돼. 사고팔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끝이야.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런 각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천천히 올라가줘야 돼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게 좋은 주식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로 오신 회원님들께서 그걸 몰라요. 그냥 무조건 종목 추천해서 그냥 바로 가면 다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매매를 그동안에 해왔다라는 거거든. 저희는 지금 현재 4종목 가지고만 매매하고 있어요. 저희는 거의 매일 수익입니다. 거의 매일 수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요. 거의 매일 수익을 내요. 매일. 단기 검색도 거의 거의 매일 수익이고, 대세 급등주도 매일 수익이에요. 이미 원금 회복 거의 됐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방에. 들어오신 지 한 달 되셨거든요. 들어오신 지 한 달 됐는데 거의 원금 회복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대세 급등주로 선정한 종목이 이게 허접한 종목이 아니라고요. 허접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종목 가지고도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말 안에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3월 말 안에 거의 끝나는데 3월쯤 돼서 급등이 안 나와요. 그 전에 급등이 나와버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종목이 이게 요즘 안 빠져요. 빠지질 않아요. 잘 주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들에 의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주가 관리가 좀 잘 되고, 장이 빠져도 종목이 밀리진 않아요. 그리고 차트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정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완벽한 정별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튀면은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는 실패했어. 100% 실패했죠. JNK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정도까지만 매매가 가능해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게 매매가요,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면 매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올라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올라가기 전, 급등이 나오기 전, 이게 급등이 나오기 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종목을 사서 이제 다음날 주가 자체가 한 2% 정도 올라가면 단타 치고 들어갔다가 다시 종가에 다시 사요. 다음날 주가 자체가 한 3% 정도 올라가요. 다시 사요. 다음날 주가 자체가 2% 올라가요. 종가에 다시 사요. 다음날 얼마 안 올라가요. 1.5%밖에 안 올라가는데 어쨌든 다시 사요. 다음날 주가 자체가 5% 정도가 올라가요. 종가에 다시 사요.
다음날 주가 자체가 갭상승 나와요. 2%.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10% 수익이 나와요. 이해되셨으면 1번이요. 올라간 게 없는데 여기서 10% 수익이 나요. 올라간 게 없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 수익 났다라고 하면은 믿질 않는 거지. 믿질 않는 거지. 뭐 올라간 게 있어야지. 여기서 올라간 게 있어야지 수익이 나지. 저는 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거든요. 제 주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종목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확신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어요. 맨날 수익에, 맨날 지겹게, 정말 지겹도록 수익 내는 게 지겨울 정도로 매매하고 있는데 이걸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하냐면 이게 급등이 나오면은 매매가 안 돼요. 이게 각도 자체가, 이게 각도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매매가 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돼서 그때부터는 그냥 홀딩하고만 있어야 돼요. 홀딩만 해서 워낙에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특별하게 빠지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요. 특별하게 안 빠지면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왔다리 갔다리 해도 버티다가 나중에 300%, 500%, 800%가 되는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 보시면, 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수직 각도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되질 않아요. 수직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홀딩만 가능해요. 매매가 안 돼요. 이런 자리는. 그러면 최초에 여기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최초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웬만큼 변동성이 와도 손절을 안 쳐도 돼요. 아, 손절이 아니라 이익 실현을 안 시켜도 돼요. 여기서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와도, 여기서 여기까지 변동성이 와도 웬만하면 종목을 이익 실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워낙에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고팔고를 통해서 충분히 또 돈을 만들어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종목이 글쎄요, 조만간이 될 것 같아. 빠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당장 여기 지금 현재 위치에 있어요. 제 주관적인 차트 분석상. 그럼 이게 탁 튀면 그때부터는 그 종목은 끝났어. 매매 못해.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2018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대세급등주 선정 들어갔고 이거 매매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시세 나올 거고 이거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제가 분명히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저희는 단 한 종목도 손절 없이 올 수익이에요. 이거 종목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기 검색기를 제가 제공해 드리거든요. 단기 검색기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익숙치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종목을 선정해서 또 추천주로 드려요. 그것도 100% 수익이에요. 단 한 번도 손절, 무손절, 올 수익, 올 현금화. 근데 지금 이 사고팔고가 사실 돈이 되는 거거든요. 사고팔고가. 원래는 사고팔고가 돈이 되는데 이게 사고팔고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터지면 끝이에요. 터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쥐고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안에는 무조건 쥐고 있어야 돼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안에는 이걸 쥐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무슨 뭐 남들처럼 헛소리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좋은 종목을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3년 연속 적자 종목 같은 걸로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첫 번째 재무 안전성. 다 재무제표 다 좋아요. 자, 두 번째 가격 저평가 다 바닥주예요. 자, 세 번째 제 바닥 기법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이런 기법들, 다 이런 기법으로 제가 잡아냈잖아요. 네, 대주전자율 800%.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추천드린 풍강. 말씀드렸잖아요, 풍강. 바닥지고 급등 나올 거라고. 다 이 기법으로 제가 잡아낸 거거든. 자, 이 기법에 적용이 되는 종목들만 사요. 이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나름의 노하우죠. 기법 적용. 자,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최대주주 지분 증가. 이 네 가지 조건에 성립되는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 1300개가 넘는데 30종목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선별해서 추천드리는 건데, 이런 4가지 조건이 성립되는 종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1300개 코스닥 종목을 다 이미 분석을 끝내놨거든요. 모든 종목을 다 끝내놨거든요. 언제? 2018년도 말에. 이미 2019년도 인생 역전 준비하셔라 제가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12월 말 제가 늦어도 2019년도 1월 달에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리 뽑아서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제가 12월 말에 괌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가족여행을 가서 여유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종목을 뽑아놓자. 미리 뽑아놔서 회원님께 말씀드렸죠. 그거 가지고 매매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이미 가입하신 지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원금 회복 거의 다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현재 비중을 좀 안 지키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 단기 매매. 어쨌든 뭐 좋아. 예, 어쨌든 결과는 좋으니까 어쨌든 다행인데 좀 원칙 지켜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4가지 조건에 성립되는 종목들이 일단은 저희 대세급등주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목표가는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냥 뭐 단순히 뭐 50% 30%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직 급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매가 안 돼요. 근데 시기적으로 다음 주부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종목은 쥐고 있어야 돼요.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쥐고 있어야 돼. 왜냐면 바닥주는 차트 안 만들어. 그냥 올려버리지. 급등한 종목들이나 차트 만들지, 바닥주는 차트 안 만들어요. 세력들이 무슨 뭐 차트 보고 매매하는 줄 아세요? 네? 세력들이 차트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까? 네? 다 차트 속이고 주가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엄청 강조 드렸어요. 다음 주 월화는 무조건 매매하셔야 된다고. 원금 복구가 절실하신 분들, 노후 준비가 절실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매매 방법 완전 바꾸셔야 돼요. 무슨 뭐 신라젠이 웬 말이고 이엔코리가 웬 말이에요. 뭐 아니 뭐 그냥 무조건 가면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잠시 잠깐 뭐 수익 낸다고 해서 그게 내 계좌에 영원히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신라젠으로 수익 내보셨죠? 결국엔 깨지잖아.